이동채 전 회장의 화끈한 한방 정말 기대해도 좋은 것일까? 기대해도 좋을까요? 야, 어제 오랜만에 2차 전지들이 올라갔는데 머티가 어제 9만 원대도 막 회복을 하고 그랬어요. 포스코 퓨처엠도 올라갔고, 근데 사실은 최근에 이 장을 주도하고 있는 건 LG엔솔이랑 삼성 SDI고요. LG엔솔이 끌고 삼성 SDI가 밀고, 저는 이렇게 표현을 했잖아요. 6% 5%. 셀사들부터 두 개가 먼저 올라갑니다. 왜? 얘는 BMS, 얘는 그리고 최근에 GM이랑 뭐 여러 가지 얘기들도 있고, 이동채 전 회장이 광복절 특사가 됐잖아요. 그래서 나오면서 잠깐 올랐었어요. 그 기대감에 오를 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얘네들. 근데 올랐는데 그 다음엔 이제 펀더멘털이 기인을 해야 되는 건데 그 다음 소식이 없어요. 근데 얘네가 좀 주춤하는 사이에 LG엔솔, 삼성 SDI 올라가고 있죠. 에코프로 그룹 주들은 전반적으로 조정이 지속되고 있어요. 또 신저가, 얘네 8월 5일 부근까지 어제 내려갔었습니다. 어제 에코프로 머티 이런 애들이 급등하긴 했는데 나머지 종목들은 신저가에서 그렇게 멀지가 않고 만족스럽지 않은 상황이죠. LG엔솔이랑 삼성 SDI 왜 올라가요? 이거 제 방송 보신 분들, 꾸준히 보신 분들 아시잖아요. BMS 부각되죠. 배터리 매니지먼트 시스템. 이 전기차 화재에서 LG엔솔은 이거를 이미 구현을 해놓고 있었다. 이게 이제 유저들만, 사용자들만 오케이를 하는 상황이면 된다. 이미 글로벌사들한테 넘어가 있다. 이 기술 이전도 즉시 해줄 수 있다. 특허는 어마어마하다. 부각이 되는 거죠. 안전에 대해서. 삼성 SDI, GM하고 조인트 벤처. 이게 4공장 원래 LG엔솔이랑 하던 거를 하려고 하던 거를 얘네랑 하는 거면서 이제 각형 배터리 나오는 거죠. 그럼 거기에 양극재는 이제 P6가 들어갈 확률이 높고, 그 P6 배터리를 확률이 높고, 그러면 에코프로 BM일 확률이 높은데, 근데 얘네들은 없어요. 지금은 딱히. 그래갖고 왜 안 움직이지 저는 생각은 들긴 하는데, 이거를 뭐 추측인 거지 뭐 그렇다라고 보는 것도 아니고 원래 있던 내용일 수도 있고, 이게 뭐 장기간 계약이니까 포함되어 있는 걸 수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당장 내세울 만한 게 지금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자꾸 어디에 기대를 하냐면 이동채 전 회장 특사 이후에 역할론에 기대를 걸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들이 기사를 통해서도 나오고 시장을 통해서도 나와요. 회장님 많이 좀, 전 회장님 많이 부담이 되실 것 같긴 한데, 일단은 지난주에 언급한 얘네들은 뭐 고체 전해질 양산 라인 만든다, 회사는 아직 확정된 바는 없다, 뭐 확인해 줄 수 없다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 보통 그러면 말은 못해요 이런 거예요 보통은. 여기가 그렇다는 건 아니고 대체적으로 저희도 취재하는 과정에서 보면 전해졌고, 최근에 이런 소식이 있더라고요. 에코프로 리튬 소재, 그러니까 에코프로 이노죠. 그 에코프로 이노가 북미 리튬 광산을 운영 중인 호주 그린 테크놀로지 메탈스에 배팅을 했다. 전략적 파트너십을 통해서 원재료 안정성을 꾀한다. 라는 건데요. 한 800만 달러 호주 달러 투자했습니다. 16.6% 지분을 확보했는데, 이게 작년에 7.89% LG엔솔에서 여기 거 그 지분을 확보를 했거든요. 근데 여기를 제치고 지금 에코프로 그룹이 주요 지금 주주로 올라선 거죠. 연내 주식 발행 절차 모두 마무리될 예정이라고 하고, 얘네가 소유하고 있는 캐나다 온타리오주의 그 시모어와 루트 광산 개발 프로젝트 합작 투자까지 검토를 지금 하고 있대요. 그래갖고 지분을 획득하기 위해서 구속력 있는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독점 권리를 부여를 받았고요. 초기 지분 10에다가 25% 추가 매입 옵션도 있대요. 독점지위가 부여되는 기간은 지분 확보 후 최대 12개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괜찮아 보이면 선택을 해가지고 독점적 그 권한이 있으니까 지분 확보를 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지금 그래갖고 니켈 광산도 얘네들이 지금 투자를 했었고, 그 다음에 리튬 쪽도 그렇고 꾸준히 좀 이제 이런 원재료들, 원자재들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각 사들이 사실 지금 쌀 때 사려고 많이들, 가격이 지금 최저점이잖아요. 쌀 때 사려고 노력들을 하고 있어요. 이 양사 간의 계약에는 리튬 전환 시설 합작 투자도 포함이 되는데, 요거를 이제 투자를 결정을 만약에 땡땡땡 친다 그러면 2028년 완공 목표로 리튬 전환 시설을 짓게 되고요. 이거를 이제 압착하고 어쩌고 해가지고 지분 60대 40으로 가져가는 그 시설을 만드는 거예요. 이거 전환이 가시화될 경우에는 에코프로 이노는 북미로 대표되는 미국, 캐나다 두 국가에서 리튬 전환 공장을 보유하게 되면서 뭐 근접성도 있고, 그 다음에 뭐 그 근처에서 나를 수 있는 용이성도 있고 접근성도 있겠지만, 이거는 IRA 혜택을, 이제 광물 혜택을 2025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받게 되는 거고, 무조건 이제 써야 되는 거니까 중국산 못 쓰니까 프리미엄 부각 측면도 분명히 있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소식들이 있고, 아이오니아하고 이제 탄산 리튬 700톤 공급 계약 맺고, 네바다주 리튬 광산 개발도 공동 추진한대요. 얘네 탄산 리튬 수산화 리튬으로 바꾸는 거잖아요. 대표적인 회사예요. 탄산 리튬을 수산화 리튬으로 전환하는 공정 기술을 보유한 대표적인 회사. 이게 마진이 큽니다.
포항에 지금 13,000톤 상용 제조 공장을 운영 중이고요. 이미 국내외 공장 건설 순조롭게 추진되면 28년도까지 79,000톤 캐파가 확대가 됩니다. 현재 리튬 가격이 너무 많이 빠졌죠.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부각이 좀 되기는 어려운 시점이에요. 오히려 애물단지 아니냐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지금 볼멘 소리가 나오고 있는 건데요. 근데 지금 중국 탄산 리튬이 FEOC로 지정이 됐잖아요. 그래갖고 포스코 그룹도 이거 하고 있고 에코프로 이노도 그렇고 그다음에 코스모 그룹도 아마 리튬 할 거예요. 리튬의 몸값은 향후에 더 오를 것이라는 기대는 충분한 거죠. 왜냐면 지금이 저점이라고 하면. 그러니까 기업들은 지금 매달려서 광산 확보에 나서고 있는 거고요. 자, 그러면 오랜만에 요거 한번 할게요. 리튬은 뭐야? 리튬이 좋은 거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리튬 값이 오르면 좋은 거야 이렇게 생각은 하시는데 이거 헷갈리시는 분들,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살짝 정리할게요. 탄산리튬, 수산화리튬 두 개로 있어요. 크게 수산화리튬의 큰 장점은 녹는 점이 462도, 탄산리튬은 723도. 그러니까 온도를 높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탄산리튬에서 수산화리튬으로 가려면 추가 공정 운용 비용이 들어가잖아요. 네. 니켈하고 어떻게 하냐면은 양극재가 만들어질 때는 니켈하고 다른 원료들이 결합된 전구체가 이제 또 있고요. 거기서 이제 리튬하고 결합 과정을 통해 갖고 양극재가 만들어지는 구조인데 니켈하고 리튬이 결합을 잘 해야 이제 안정성도 있고 문제가 없잖아요. 근데 수산화 리튬이 니켈이 많이 들어간 전구체와 반응이 용이해요. 한마디로 하이니켈이 될 때 수산화 리튬이 반응이 용이해요. 탄산 리튬은 반응이 느려요. 그래서 삼원계에서 수산화 리튬을 쓰는 거예요. 탄산 리튬을 사용할 수 있긴 한데 비용이 증가하고 오히려 생산성이 떨어지고 품질이 떨어져요. 그러면 쓸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니켈 함량이 적은 LFP에서 보통 이제 탄산 리튬을 사용을 한다라고 알려져 있고요. 수산화 리튬은 고성능의 하이니켈 배터리를 만들 때 삼원계에서 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이유로 삼원계에선 수산화 리튬 쓰고 탄산 리튬 쓰는 거예요. 단 미드니켈, 요게 요즘에 이제 고전압 미드니켈이 올해 나오게 될 텐데, 미드니켈은 말 그대로 니켈 함량이랑 코발트 함량 낮추고 수산화 리튬 대신에 탄산 리튬 사용한 거니까 요건 이제 가격적인 경쟁력이 그렇게 되면 있겠죠. 예, 요런 것들까지 이제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곁다리로 알아봤어요. 그러면 요 이제 리튬 소재 자회사, 이거는 이제 뭐 배팅한다 보도가 나왔잖아요. 확인된 소식이에요. 그리고 이동채 회장의 한방에 대한 얘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무슨 한방? 경영 복귀에 맞춰서 에코프로 그룹이 올해 대대적인 현금 배당에 나설지에 대한 관심이 모아진다. 더벨에서 이런 얘기들이 나왔습니다. 5천억 원의 이익 잉여금. 이거 예전에 한번 설명을 해드린 적이 있었죠. 이거 정관 변경 통해 가지고 지금 바꿨다고요. 이미 에코프로는 할 수는 있어요. 주식 발행 초과금이라는 게 있는데 5천억 원을 이익 잉여금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주식 발행 초과금을 그냥 두면은 할 수가 없는데 이거를 이익 잉여금으로 전환했어요. 이거를 현금 배당을 쓸 수가 있는 돈이 있다라는 거죠. 경영 복귀할 확률이 높다라고 지금 시장에선 점치고 있는 것 같은데, 왜냐면 지금 어렵잖아요, 회사가. 그래서 이동채 전 회장이 경영 복귀를 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되려면 지금 여론을 조금 봐야 되는 거죠. 의식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주주들의 지지를 얻어야 되는데 지금 주가가 엉망이에요. 그러니까 주주들의 지지를 얻고 뭐 그러려면은 주의 환기도 시키고 하려면은 대규모 주주 환원책을 펼칠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수 있다는 거죠. 올 초에 말씀드렸다시피 이거 한번 짚어드렸죠. 주식 발행 초과금을 이익 잉여금으로 전환했습니다. 에코프로 머티가 상장할 때 나온 돈이에요. 그거를 지금 작업을 한 거고요. 에코프로가 주총에서 이거 이미 제3호 안건으로 자본 잉여금의 이익 잉여금 전입과 관련된 5천억 원을 이익 잉여금으로 전입하는 안을 상정해서 통과를 시켜놨습니다. 준비는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식 발행 초과금 같은 경우에는 묶여요. 그냥 주식이 액면 금액을 초과해, 예를 들어서 500원짜리가 뭐 10만 원에 발행해요. 그러면은 그 차액을 별도 계정에 묶어둔 자본 잉여금에 불과한데 이거는 배당에 쓸 수가 없어요. 주식 발행 초과금으로 그냥 두면은. 그래서 자본의 결손 보전에 충당하는 거니까 한마디로 회사가 적자나거나 그럴 때는 충당을 할 수 있는데 그거 외에는 다른 방법으로 쓸 방법이 없어요. 활용도가 안 높은데 이거를 뭘로 바꿨냐면은 주총을 통해 가지고 이익 잉여금 계정으로 전환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쓸 수 있는 용처가 많아지고 배당 재원으로도 활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주식 발행 초과금의 이익 잉여금 전환분은 배당을 쓸 수 있다. 첫 번째. 그리고 땡큐인 게 이거 기억나시는 분들 계실 텐데 배당 소득세가 안 붙어요. 이거는 원래 배당금을 받으면 15.4%의 배당 소득세가 붙잖아요. 근데 이건 안 붙어요. 그러니까 오롯이 받는 거예요. 우리가 10,000원의 배당을 받으면 연말 배당으로
그러면 1,540원이 세금으로 나가니까 실제로 10만 원짜리가 만 원을 주면 10%인데 실질로 우리가 받는 거는 8.54%예요. 왜 8,540원이 우리한테 손에 떨어지는 거니까. 근데 얘는 만 원이 다 들어와요. 만약에 넣으면. 그래서 주주들은 땡큐다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익잉여금을 주주들한테 배당하면 주주들은 해피하죠. 세금도 안 떼고. 그렇다면 이제 중요한 건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 총수나 대주주가 경영 복귀하거나 이렇게 특사로 나오거나 좀 어떠한 사회적인 이슈가 있을 때는 주주들에게 종종 100%는 아니에요. 종종 이런 일이 있습니다. 주주들한테 특별 배당을 통해 가지고 연말 특별 배당이나 아니면 중간 특별 배당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죄송한 마음을 이게 대주주가 전하면서 경영 복귀 명분을 만들고 주의 환기를 시키고 여론을 조금 이제 긍정적으로 만들고 주주들의 좀 환호를 받고 이러면서 제가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향후 각오를 다지는 경우가 있었더라. 대기업들이 아니면 중견기업 총수들이 나와서 이런 경우가 있었더라라는 거예요. 현재 회계상 재원상으로는 가능하냐 불가능하냐 가능하다. 예. 그럼 경영 복귀와 주주 지지 등을 얻을 명분으로는 지금은 좋은 카드긴 하다. 그러니까 이런 기사가 아마도 속속 나오는 거 아닐까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리고 특히 정부의 밸류업에도 동참할 수 있다는 이런 의미도 있죠. 제조업 회사들이 지금 거의 없어요. 특히나 B2B 회사들은 소비자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기업 대 기업으로 이렇게 비즈니스하는 회사들은 거의 밸류업 동참 지금 안 하고 있는데 이거 만약에 하면 의미는 좀 있겠죠. 다만 이 해당 이익잉여금 부분은 발생을 할 수도 있고 이거를 이제 배당하는 건 발생을 할 수도 있고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고 발생하지 않아도 회사는 전혀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꼭 해줘야 돼 이제부터 할 거야 제 얘기 듣고서 그게 아니에요. 이건 해주면 좋은 거예요. 해주면 좋겠다. 비나이다 해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중간 배당을 준다고 가정하고 기대하고 대응하면서 주가가 오를 거야 이렇게 보는 건 또 안 좋아요. 그러면서 지금 들어가야지. 이거는 지양을 해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통 크게 쏴주면 정말 좋고 여기서 5천억 다 쏘는 것도 아니에요. 만약에 쏘더라도 얼마를 쏠지 몰라요. 안 쏠 수도 있어요. 만약에 안 쏘면 어차피 없던 이벤트인 만큼 언젠간 이 이익잉여금은 쓸 거니까 어떤 방식으로도 쓸 거니까 다음 기회를 기약하고 뭔가 이제 기대감이 있는 하나의 재료로 만들어 놓고 이런 이벤트로 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여기부터는 제 개인적인 감이니까 항상 말씀드립니다. 제 개인적인 감을 말씀드릴 때는 이렇게 미리 말씀을 항상 드립니다. 충분히 할 여력이 돼요. 지금 분위기 전환이나 주주 달래기용 이벤트가 지금 필요하긴 합니다. 저는 가능성이 누군가는 없다라고 하기 때문에 저는 가능성이 제법 있지 않나 라고 생각은 들긴 하는데 어디까지나 이거는 제 생각이다 이렇게 체크를 하시면서 이런 부분들을 소식들을 보시면서 대응을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